정훈식 67세. 이번 생은 여기까지다. 이 채널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제 오늘 주인공의 마지막 후회를 우리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그는 검은 양복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장례식장 냄새는 이제 코에 배어 아침 공기처럼 느껴집니다. 소독약, 국화, 그리고 사람들의 울음이 섞인 냄새. 그는 정훈식, 67, 평생 장례식장에서 남의 마지막을 정리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유족이 고개를 숙이면 그는 늘 같은 말로 답합니다. 편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에겐 위로였지만 그에겐 하루를 시작하는 인사였습니다. 검은 관을 닦을 때 손놀림은 조심스럽고 표정은 담담합니다. 울음을 대신 참아주는 사람처럼 늘 한 발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휴대전화는 오늘도 조용합니다. 연락이 없는 것이 이제는 익숙합니다. 빈소 한쪽에서 젊은 아들이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며 울음을 삼키고 있습니다. 아버지, 좀만 더 같이 계시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는 시선을 돌립니다. 남의 후회가 자기 가슴을 찌를까 봐서 점심시간 장례식장 구내식당에서 혼자 국을 뜹니다. 늘 그렇듯 가장 구석 자리 국을 한 숟갈 뜨다 말고 문득 생각합니다. 나를 이렇게 울어줄 사람은 있을까? 그는 그 질문을 끝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면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니까요. 오후에 또 다른 빈소. 이번엔 부부의 이별입니다. 아내를 먼저 보낸 남자가 긴 수건으로 얼굴을 덮고 한참을 울고 있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 말이 그의 귀에 오래 남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사람들은 늘 떠난 뒤에야 그 말을 꺼냅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 즈음 그는 사무실 한켠의 작은 서랍을 엽니다. 그 안에는 아직 쓰이지 않은 자신의 장례 명단이 있습니다. 이름, 나이, 직업, 그리고 비워둔 칸 하나. 조문계. 그는 그 칸을 오래 바라보다 조용히 서랍을 닫습니다. 아직은 아니지. 오늘은 집에 일찍 가기로 했습니다. 아무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해는 이미 기울었고 검은 양복은 더 검게 보입니다. 횡단보도 앞 신호를 기다리며 주머니에서 손을 꺼내는 순간 가슴이 묘하게 조여옵니다. 숨이 짧아집니다. 발밑이 흔들립니다.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집니다. 설마 내 차례인가? 그는 끝까지 쓰러지지 않으려 버티려 합니다. 하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검은 양복 자락이 바닥에 닿고 그는 횡단보도 한가운데서 천천히 무너집니다. 신호등 불빛이 눈앞에서 흐릿해집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이별을 정리하던 사람은 자신의 마지막은 아직 아무도 준비해주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멈춰 섭니다.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물에 잠긴 듯 둔탁하게 겹칩니다. 환자분, 들리십니까? 맥박은 있습니다. 그는 눈을 뜨지 못한 채 그 소리들을 지나치듯 흘려보냅니다. 대신 익숙한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장례식장 복도, 검은 옷을 입은 가족들, 서로 눈을 피하며 말을 아끼는 사람들. 그는 그런 얼굴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 얼굴도 그들 중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날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장례 일정이 겹쳐 기차역에 나가지 못했다는 사실만 또렷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꼭 오실 수 있죠? 그때 그는 늘 하던 대답을 했습니다. 아빠, 일이 사람 생명 다루는 일이라 마음대로 비울 수가 없다. 그 말은 사실이기도 했고 핑계이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을 그는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보면 붙잡아야 할 것 같았으니까요. 아내의 얼굴도 장례식장 조명 아래에서 자주 떠오릅니다. 그녀는 그가 집에 늦는 밤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많이 바빴어? 그 질문 하나가 그에게는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 이야기를 더 늘어놓았습니다. 누가 떠났고 누가 울었는지.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그가 하지 않은 말은 그녀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당신 이야기 말고 우리 이야기 좀 하자. 하지만 그는 늘 남의 이야기를 앞세웠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유족들이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말은 남겨두고 가야지.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은 집으로 돌아가면 말을 아꼈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그는 장례 일정이 끝난 뒤에야 병실을 찾았습니다. 괜찮아. 당신 일 바쁜 거 아는데. 그 말이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더 바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날, 그는 자기 손으로 아내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누구보다 정확하게, 누구보다 흠 없이. 그날 이후 집은 더 조용해졌고 아들과의 통화는 더 짧아졌습니다. 장례식장 구내식당에서 그는 다시 혼자 국을 뜹니다. 오늘도 가장 구석 자리, 맞은편 자리에는 아들이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낯선 누군가의 아들. 그는 그 아들의 손을 보며 문득 생각합니다. 내 아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먹고 있을까? 그 질문은 항상 늦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답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응급실 천장 불빛이 희미하게 겹쳐 보입니다. 그는 눈을 뜨지 못한 채 속으로만 말합니다. 나는 가족을 버린 게 아니라 도망친 거였을까? 남의 이별을 정리하는 일이 자기 삶을 정리하지 않아도 되는 핑계가 되었던 건 아닐까? 그 질문이 가슴 한가운데에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바람이 생깁니다. 한 번만이라도 먼저 말해볼 수 있다면. 그 바람이 아직 이름 없는 상태로 가슴 속에 남아있을 때 복도 끝에서 의사의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집니다. 병실의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찌르듯 밝습니다. 그는 눈을 뜨지 못한 채 침대 위에 누워 있습니다. 가슴이 오르내리긴 하지만 의식은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립니다. 아들이 한 발짝 들어옵니다. 검은 패딩, 헐렁한 바지, 급히 달려온 숨. 아들은 병실 문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합니다. 침대 위에 얼굴이 너무 낯설기 때문입니다. 늘 단정했던 아버지, 늘 검은 옷을 입고 누군가를 정리해 주던 사람,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누워 있습니다. 아들은 조심히 다가가 아버지의 손을 잡습니다. 차갑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한 번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들은 의자에 앉아 아버지를 내려다봅니다. 수많은 장례식에서 이런 장면을 봐왔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이 자리에 누워 있을 줄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일이었죠. 아들은 마치 혼잣말처럼 말을 꺼냅니다. 학교 졸업식도, 입대 날도, 결혼 날짜 잡을 때도 말끝이 자꾸 흐려집니다. 항상 사람이 죽어서 못 온다고 했잖아요. 아버지는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기계음만 묵묵히 시간을 셉니다. 아들은 고개를 떨군 채 아버지의 손을 꼭 쥡니다. 근데요, 이상해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합니다. 전 아버지가 나 싫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집에 있기 싫어서 일로 도망치는 줄 알았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떨립니다. 근데 여기 와보니까 병실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아버지는 진짜로 남의 이별만 지켜보다가 자기 인생을 못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말이 병실 안에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아들은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냅니다. 아버지에게 보내지 못한 메시지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아버지,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요. 모두 읽히지 않은 채 아들은 이를 악물고 눈을 감습니다. 왜 한 번만이라도 먼저 오라고 안 했어요? 왜 아버지는 항상 괜찮은 척만 했어요? 아버지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움찔합니다. 아들은 그걸 놓치지 않습니다. 아버지, 들려요? 아들은 몸을 앞으로 숙여 거의 속삭이듯 말합니다. 저 아버지랑 밥 한 번만 같이 먹고 싶었어요. 장례식 말고 그냥 아버지랑요. 기계음이 잠시 흔들립니다. 깊이 아들의 눈이 커집니다. 아버지, 제 말 들리면 손 한 번만 잡아봐요. 아버지의 손끝이 다시 한번 아주 작게 움직입니다. 아들은 그 손을 놓지 않고 더 세게 붙잡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일 아니잖아요. 이제는 아버지 차례잖아요. 눈물이 아들의 턱을 타고 아버지 손등에 떨어집니다. 병실 밖에서 의사의 발걸음 소리가 다가옵니다. 아들은 급히 눈물을 닦고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지금이라도 저한테 뭐라도 말해줘요. 한마디면 돼요.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눈을 뜨지 못합니다. 다만 가슴 깊은 곳에서 말이 되지 못한 감정이 서서히 차오르고 있을 뿐입니다. 병실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집니다. 기계음이 한 박자씩 느려지고 아들의 눈물방울이 아직 떨어지지 않은 채 공중에서 멈춰 있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아들은 울고 있는 표정 그대로 굳어 있고 의사의 손도 문고리를 잡은 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때 병실 한가운데에 누군가 서 있습니다. 검은 코트, 바람도 없는데 옷자락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그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눈으로 침대 위의 남자를 내려다봅니다. 김처사입니다. 정훈식 67세. 짧은 정적 뒤 담담하게 말합니다. 이번 생은 여기까지다. 그 말은 선고처럼 떨어지지만 분노도 위로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남자는 눈을 뜬 것도 아닌데 그 말을 분명히 듣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세게 흔들립니다. 아직 말 못한 게 있는데 김처사는 그 마음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살짝 기울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나도 안다. 그는 병실에 멈춰 있는 장면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남의 이별은 수천 번 정리했지. 울 사람은 울게 두고 말 못한 말은 관속으로 접어 넣어주면서
김처사의 시선이 아들에게 멈춥니다. 근데 정작 내 아들에겐 단 한 번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더군. 남자의 가슴이 죄어 옵니다. 일이었으니까, 사람이 죽는 일이었으니까 김처사는 그 생각을 잘라냅니다. 핑계다. 짧고 단정한 말. 사람은 자기 삶이 두려우면 남의 삶 뒤로 숨는다. 그 말이 뼈처럼 박힙니다. 남자는 처음으로 자기 마음을 마주합니다. 나는 말하는 법을 잊은 게 아니라 말해야 할 순간을 계속 미뤄왔구나. 김처사는 잠시 침묵하다 다시 입을 엽니다. 내 인생이 나쁘지는 않았다. 죽음을 함부로 다루지 않았고 떠나는 사람을 존중하며 살았다. 그는 잠깐 말을 멈추고 낮게 덧붙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물을 주마. 남자의 시야가 갑자기 밝아집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후회가 남은 순간으로. 김처사의 목소리가 병실 전체를 감쌉니다. 돌아가 보거라. 강한 빛이 눈앞을 덮치고 모든 소리가 한 번에 뒤집힙니다. 숨이 다시 폐로 밀려 들어옵니다. 남자는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장례식장이 아니라 집 거실, 식탁 위에는 식지 않은 국 한 그릇과 아들이 벗어둔 외투가 놓여 있습니다. 아들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말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좀 일찍 오셨네요. 그 한마디가 가슴을 때립니다. 이 순간 그는 늘 피곤하다는 말로 방으로 들어갔던 바로 그때입니다. 남자는 처음으로 자리를 뜨지 않습니다. 아들을 바라봅니다. 입술이 떨립니다. 하지만 이번엔 미루지 않습니다. 거실에는 국 냄새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들이 벗어둔 외투가 의자에 걸려 있고 TV는 꺼진 채로 조용합니다. 그는 자리를 뜨지 않습니다. 늘 그랬듯 방으로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아들을 바라봅니다. 아들은 신발끈을 풀며 무심코 말을 건넵니다. 아버지, 오늘은 일 없어요? 그는 처음으로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습니다. 잠깐의 침묵, 그 짧은 시간이 평생을 미뤄온 시간처럼 길게 느껴집니다. 아니, 그가 말합니다. 오늘은 없다. 아들이 고개를 듭니다.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봅니다. 그는 아들의 앞에 앉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천천히 숨을 고릅니다. 아빠가 항상 일이 먼저였다. 아들은 말없이 듣습니다. 사람을 보내는 일이 중요하다고 믿었다. 그게 내 책임이라고. 잠시 말을 멈추고 아들의 얼굴을 봅니다. 근데 그 책임 뒤에 숨어서 너한테 말을 안 걸었다. 아들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아버지. 그는 고개를 젓습니다. 오늘은 아빠 이야기부터 하자. 그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솔직해집니다. 무서웠다. 너한테 다가가면 내가 부족한 아빠인 게 들킬까봐. 아들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아버지는 항상 강한 줄만 알았어요. 그는 고개를 숙입니다. 강한 척만 했다. 그리고 그동안 한 번도 하지 못한 말을 꺼냅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를 끌어안습니다. 아버지, 그 말이면 됐어요. 그 품에서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됩니다. 빛이 서서히 바래며 장면이 바뀝니다. 병실, 아들의 손을 그가 꽉 쥐고 있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아버지, 이제는 일 아니죠? 그는 아들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습니다. 그래, 이제는 너다. 그 말과 함께 숨이
아주 고르게 내려앉습니다. 아들의 울음이 조용히 터져 나옵니다. 그때 시간이 멈춥니다. 눈물 방울이 떨어지지 않은 채 허공에 머뭅니다. 김 처사가 병실 한켠에 서 있습니다. 검은 코트, 바람 없는 흔들림. 그는 침대 위에 남자를 내려다보며 짧게 말합니다. 수고했다. 이제 진짜 갈 시간이다. 그의 시선이 아들에게 잠시 머뭅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군. 그는 남자를 향해 마지막으로 덧붙입니다. 내 마지막 선택은 일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김 처사는 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바쁘다는 이유로 가장 중요한 말을 미룹니다. 사랑은 나중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그는 후회를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누군가의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마음을 남겨주세요.